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약사입니다. 수년 전부터 갑자기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된 이 스티라린산 마그네슘과 이산화규소, 저한테 이거 들어있는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으면 암에 걸린대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해도요, 끊임없는 공포 마케팅은 참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이요, 이 컨셉으로 하나의 영양제 시장이 현재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식약처가 이 공포 마케팅을 잠재울 반전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시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란 이 스테아린산이라는 포화지방산 두 개와요, 마그네슘 한 개가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알약을 만들 때 전체 구성의 1% 정도 이내에 아주 소량을 넣는데요, 가루가 기계에 들러붙지 않게 만들고요, 정제를 코팅해서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원료들은요, 정제가 잘 부서질 수 있어서 특히 처방의약품 같은 경우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더군다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미국 FDA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부여하는 이 그라스 등급을 받은 부영제입니다. 그런데 잘 사용해오던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마녀 사냥당하듯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영양소 흡수를 떨어뜨린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마케팅에 사용하고 많은 포스팅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거죠.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뒤져봤습니다. 먼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과 면역력 저하 이슈는요, 딱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1990년에 발표된 이 논문입니다. 그냥 딱 면역력 저하 부분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으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의 면역력 저하를 이야기하기에는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논문을 보면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설계한 게 아니라 천연지방산인 우리가 먹는 스테아린산으로 가지고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구로 복용한 실험이 아니라요, 이 페트리 디쉬에 우리가 복용해도 도달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고용량의 스테아린산을 넣고 면역세포인 T셀을 몇 시간 동안 노출시켜서 얻은 결과라는 겁니다. T셀은요, 세포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엄청난 양의 지질이 닿으면 세포막에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스테아린산이 아니라 몸에 좋다는 오메가3나 올리브유 같은 다른 지방산을 붙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유리접시랑 인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대사 과정을 간과했다는 거죠. 사람이 스테아린산을 먹으면 위를 거쳐 장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올리브유에 풍부한 올렌산으로 바뀌어서 이것저것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스테아린산 자체는 코코넛 오일에도 들어있고 나쁜 지방산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포 실험에서 엄청난 양을 썼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스테아린산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스테아린산이 면역력을 높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상반되는 논문도 나온다라는 거. 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비방하는 또 하나의 주장은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영양소 흡수를 막는다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실험 영상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비커에다가 위산과 비슷한 pH 농도를 맞춰놓고요, 한쪽에는 스테아린산을 쓰고 다른 한쪽에는 천연물질을 쓴 제제를 넣고 어느 쪽이 더 빨리 녹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연물질을 쓴 제제가 더 빨리 녹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쓴 제제는 잘 안 녹고 결국 흡수가 잘 안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혈압약과 당뇨약은요, 미그램 단위가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이런 주장대로라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쓴 이 의약품은 치료 효과를 거의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먹는 생명과 직결되는 약물에 약물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성분을 넣을까요? 어쨌든 이 결론적으로 보면요, 아예 안 녹는 게 아니라요, 천천히 녹는 거고 흡수되는 양에는 거의 차이가 최종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도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농도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농도가 많든 적든 결국 다 녹아서 흡수되는 최종량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안전하다는 증거가 있어도 불안한 분들 계실 텐데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얼마나 먹어야 위험할까요? FDA에서는 1kg당 2.5g 미만이면 안전하다라고 말했는데 약과 영양제에 들어간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그 중량 대비 1% 이내입니다. 만약에 86kg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500ml 알약 43,000개, 만약에 1000ml 캅셀이라면 21,500개를 먹어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축적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스테아리산 마그네슘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논란에 이제 식약처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2023년에 시행될 이 식약처에서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보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추가됩니다. 즉 앞으로요. 마그네슘 제품을 만들 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사용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식약처가 그 위험한 원료를 매일 먹는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게 이 공전에다가 등재하지는 않았겠죠. 물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안에 한 9% 정도가 마그네슘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마그네슘 영양제로까지 만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능성 표기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이 확보된 겁니다. 또 하나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있죠.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는 이름만 들으면 무슨 화학 공장에서 석유화학 물질을 만들듯 생각하지만 이 이산화규소는 실리카라고 부르며 모래뿐만 아니라요. 케일 같은 녹색 채소, 곡물 등에도 널리 들어간 천연 화합물입니다. 자연 추출물 실리카는 보시는 것처럼요. 뼈나 손발톱 같은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영양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린다고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산화규소가 인체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폐암을 유발한다라고 국제바람성연구의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실리카의 폐암 유발은요, 경구로 먹었을 때가 아니라 나노 입자의 미세가루 타입의 형태로 폐로 지속적으로 흡입됐을 때만 유발한다는 겁니다. 경구 투여된 이산화규소의 암 발생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이나 캅셀 형태의 먹는 실리카는 일단 정제 과정에서 나노미세 입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실리카는요, 몸에서도 축적되지 않습니다. 일부 쥐실험에서 쥐 1kg당 3g 정도를 먹으니까 반이 죽었다라는 결과도 인용하는 글들이 보이는데요. 사람으로 비교하면요, 60kg의 성인에게 이산화규소 190g을 먹인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함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 영양제를 만들 때 중량 대비 2% 이내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00ml 정제의 알약을 먹는다면 많아야 0.2g, 500ml 캅셀에는 최대 들어가야 0.1g입니다. 자, 190g요?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소금도 그 정도 먹으면요, 먹는 사람의 반 정도로 죽는 치사량입니다. 물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과 이산화규소가 나쁘다라는 주장이요, 나름대로와 또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나름대로의 또 장점도 있을 겁니다. 식약처가 마그네슘 원료로 인정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또 영양제로 사용한 이산화규소, 개인에 따라 첨가물이나 부영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오늘 영상이 그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알아가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